요즘 우리 할머님들은 핸드폰 너무 잘하시고요. 사진 찍기 잘하시잖아요. 이제 동영상 찍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핸드폰에 보면요. 사진 옆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손자가 공부하는 모습을 한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자가 처음에 쑥스러워하다가 카메라 앞에 있으면 누구나 다 바르게 하고 신나잖아요. 잘 가르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내가 말이 버벅대네. 내가 이 부분은 모르네. 라도 알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찍은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부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몸을 흔들어? 왜 이렇게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해? 하지만 그것도 고쳐져요. 자, 이게 연결되면 학교에서 발표. 그리고 회장 선거에서도 반드시 됩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좀 찍어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혼자서 그럼요. 놔두고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거치 돼 있잖아요. 예. 거치 돼 있어요. 그리고 처음엔 사실 아이들이 혼자 찍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러면 거치대 하나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찍으면서 연습하는 거.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그 특목고나 아니면 뭐 좋은 대학에 면접 갈 때 그때 사교육 업계에서 하는 비밀입니다. 자신을 찍고 네. 다시 한번 보고 네. 이러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네, 발표도 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네.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또 이와 관련된 사연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본 다음에 이야기 다시 나눠보죠.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친구들이 쉬는 시간이면 몰려와서 자꾸 수학 문제에 대해 물어봅니다. 저도 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매몰차게 내칠 수도 없고 싫다고 했다고 싸가지 없다고 욕먹을 것 같고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쉬는 시간마다 네. 물어보는 통에 내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근데 가르쳐주는 게 내 공부다. 네. 앞에 들어보니까 네네. 그런데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이렇게 막 설명해주는 친구 있었어요. 있고 절로 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시간 네. 뺏기니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친구들끼리 뭔가 이렇게 팀 플레이를 했는데 이렇게 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게 시험 때 딱 나왔을 때 기억에 훨씬 잘 남고 이해가 또 잘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소통형 인재, 협력형 인재를 꿈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봉사도 되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요, 내가 베풀었을 때 사실은 베푸는 아이가 더 이익입니다. 가르치면서 더 배우고요. 예를 들어서 5단계로 가르칠 거를 3단계로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역지사지 그런 마인드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엄마가 네 공부해. 왜 시간을 뺏기지?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도와주거든요. 네. 그래서 수행평가나 이렇게 공부를 많이 도와준 학생들이 인기 1번입니다. 네, 뭐 인기도 그렇고 앞서 우리가 설명하기 이야기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가르쳐 준다는 거 이거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을 더 하실 좋은 것 거고요. 같은데요. 또 네. 꿀팁 하나 드릴까요? 네. 사실은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제일 잘 보는 아이들은 누구냐면요. 노트를 돌려보는 아이들입니다. 예, 스터디 그룹을 해서 네. A, B, C, D 4명이 서로 노트한 거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분명히 놓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을 들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제일 잘합니다. 네. 근데 뭔가 설명을 한다는 건 그래요. 사실 내 스스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 설명하기 방법을 이 공부에 접목한 공부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요즘 칠판 공부법이라고 한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공부였기 때문에 이런 걸 못했는데 네. 제가 언론사 준비할 때 그때는 스터디를 꼭 해요. 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까지 해서 담당을 일주일 단위로 돌려. 네. 그럼 그 친구들이 거기 와서 뭐 시사 용어라든지 이런 막 이렇게 설명하고 네. 토론하고 이랬는데 쏙쏙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이런 네. 생각을 그때 한번 했었어요. 네. 근데 오늘 그런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수학 문제 풀이를 연습장에다 풀 때보다 재밌어하고 또 틀린 문제는 저한테 설명해주면서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학원 다녀오면 항상 칠판에 설명을 해주고 엄마한테 수학 문제도 내주고 있어요. 덕분에 엄마는 매일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칠판 공부 효과 너무 좋아서 강추합니다 하셨네요. 저기 엄마 아빠가 앉아서 아이한테 배우는 것처럼 그렇죠. 장단을 맞춰주면 아이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저렇게 설명하면 표현력도 좋아지고 또 자신감도 쑥쑥 올라가게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사연이 있습니다. 아이 머릿속에 정리된 내용을 칠판에 적어보게 하고 또 제가 직접 확인하게 되니 아이도 즐기면서 공부를 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저도 어릴 때부터 사실 이렇게 칠판을 항상 이렇게 구입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화이트보드도 있고 정말 그 칠판에 분필로 쓰는 칠판도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투명한 그러니까 아크릴판 칠판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전자 칠판도 있죠. 좀 어떤 게 좀 가장 좋을까요? 사실은 네. 도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일단은 저는 호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가르칠 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오. 그리고 의상도 좀 갖추는 거예요. 학생처럼. 네. 확실히 이 유니폼의 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 문제가 이상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때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기다려주세요. 그때 막 무안을 주거나 하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도구는 그냥 집의 구조에 맞게.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 그냥 쉽게 하얀색 화이트보드 칠판 사서 하셔도 되고요. 또 일부는요. 유리창에 하시기도 합니다. 맞아요. 큰 거실 유리창을 네. 갖다가 칠판으로 쓰는 거죠. 예, 그런 재미도 그거 애들 있습니다. 신나겠는데. 네, 재밌죠. 낙서하는 기분으로 그냥. 네. 근데 이게 모든 아이들한테 다 잘 통할까요? 아닙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진짜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요. 책과 눈만 합니다. 눈으로 이렇게 하는 아이 있고요. 더 천재 애들은 사진을 찍죠. 어허. 스캔을 빵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실 공부법은 누가 좋으냐면 약간 발표가 두려운 학생들, 쑥스러운 학생들, 아니면 내가 아는 걸 말하기 좀 민망한 학생들은요. 해보면 굉장히 도움되는 게 이제 우리 아이들은요. 소통하는 인재 어디든 나가든 스피커가 되셔야 되거든요. 네. 이 출발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해서 실력도 올리고 발표를 높이고 이 칠판 공부법은 정말 강추합니다. 네. 예전에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이랬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네. 너 오늘 선생님한테 질문 잘해. 뭐 애들하고 말 많이 하고 와. 그죠. 뭐 이렇게. 아니면 친구 갔다 도와줘. 와서 네. 설명해줘라고 친구 이렇게 도와줘. 네, 네. 숙제를 주기도 하고요. 엄마 아빠한테 좀 가르쳐줘. 오늘 네. 수학 뭐 배웠어? 네. 엄마 아빠 진짜 몰라서 그래. 어? 이렇게. 방정식이 뭐니? 엄마 아빠가 이제는 뭐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사실 이게 책상에 앉아 있다고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 가족들 앞에서 설명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